안녕하세요, 광식프입니다. 오늘 함께 가볼 레스토랑은 교토에 있는 루우라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교토에서 미슐랭 원스타를 가지고 있고 저희 레스토랑과 비슷한 컨셉인 이노베이티브 형식의 음식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검색하다 보면 주로 야채만 사용해서 비건 레스토랑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비건은 아니고 야채의 활용도가 높고 뭐 육류나 가금류 모든 거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토에 방문했을 때 이 루우라랑 와카야마 현에 있는 빌라 아이다를 꼭 가고 싶었었는데 빌라 아이다 같은 경우는 예약을 넣는데 예약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확인 메일이 와야 컨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주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컨펌 메일이 안 와서 빌라 아이다는 가지 못하고 루우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에빗의 조셉이 저희 매장에 식사로 놀러 왔었는데 제가 교토 간다고 하니까 이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팝업도 함께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DM 보내놓을 테니까 여기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방문했습니다.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금 레스토랑을 지나쳐 왔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 맞나 할 정도로 외곽에 있었고 되게 조용하고 불빛도 별로 없었어요. 그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그 레스토랑입니다. 외관부터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예약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좌석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자리에 착석을 하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세팅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약간 나무로 만든 그런 스타일의 주방이다 보니까는 뭐 커틀러리나 이런 컵 같은 것도 약간 나무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어볼 메뉴는 12가지 테이스팅 코스입니다. 메뉴는 딱 한 가지, 12가지 테이스팅 코스고 이 테이스팅 코스 안에 와인 페어링이 모두 들어가 있는 메뉴입니다. 가격은 44,000엔이고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와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술을 못하는 사람은 논알콜로 페어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서비스 전에 소믈리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와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면 논알콜로 갈지 일반 와인으로 갈지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가는지 지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인 교토 가와라마치역에서 오늘 방문한 루우라까지는 도보로 한 23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낮에는 찾기 힘든데 밤에는 너무 어두워져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녁 한 제가 7시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다리를 건너간 그 시점부터는 이제 관광객도 없고 그냥 정말 현지인분들이 사시는 집들밖에 없어서 되게 조용하고 약간 진짜 시골 같은 마을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간단하게 영업 시간을 잠깐 설명드리면 휴무일은 일요일, 월요일 이틀 쉽니다. 나머지 요일은 5시 반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딱 두 타임만 해요. 저녁만 하는데 7시 30분에 1부를 시작하고 8시 30분에 2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부인 8시 30분에 방문을 했고 좌석은 총 10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20명만 받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노날콜 페어링을 신청을 했고 첫 번째 메뉴 나오기 전에 여기 셰프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 셰프님이 제이콥 셰프님이신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일본에서 자랐다고 하십니다. 또 노마에서 근무를 하셨고 와이프분이 또 교토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하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레스토랑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이날 예약하신 10분이 다 오셔서 착석하시고 셰프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메뉴가 서빙됩니다. 첫 번째 메뉴 같은 거는 핑거푸드로 한 번에 먹는 음식인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양옆에 검은색으로 싸져 있는 거는 홋카이도에서 가지고 온 김으로 만든 칩 과자고요. 그 안에는 간파치라고 해서 갯방어 찹해서 들어가 있고 하모,
그다음에 시소랑 양아랑 생강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캐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캐비어도 조금 다른 스타일의 캐비어라고 하더라고요. 훈연을 해서 그런지 먹었을 때 안에 스모키한 향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루라 같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연기로 이제 요리를 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발효를 쓰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첫 음식부터 레스토랑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잘 보여줬던 핑거푸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뉴의 메인은 스칼럽 가리비입니다. 홋카이도가 가리비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가리비를 숙성해서 살짝 시어링만 한 것 같은데, 가리비 자체가 엄청 부드러웠어요. 가리비 안에서도 스모키한 향이 나왔고, 그리고 이 메뉴의 킥은 저 스프 같이 생긴 하얀색인데 저게 코코넛 크림이랑 생선 스톡으로 만든 소스거든요. 저거 조합은 처음 봤는데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산미도 있고 약간 매콤한 향도 나는 되게 복합적인 맛이었는데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메론이 있어요. 과일 메론이 있는데 약간 또 이제 해산물과 과일 또 당도가 높은 거는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융합돼서 되게 깊은 맛을 내는 메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루우라에서 먹었던 이날 음식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었고 신선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디시는 타르타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르타르를 생각할 때는 육회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된 타르타르는 사슴 타르타르입니다.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되게 다양한 타르타르를 먹어봤는데 사슴 타르타르는 사실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야채로 만든 엑소 소스라 그래서 야채랑 엑소 소스랑 만들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풍미가 좋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약간 빨간색 빛나는 허브는 옥살리스라는 허브인데 요게 약간 달콤하기도 하고 은은하게 매운맛이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허브와 사슴 타르타르트 그 다음에 야채 엑소 소스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또 특이하게 이 사슴 같은 경우도 홋카이도에서 가지고 온 사슴을 활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만나볼 디시는 약간 뭐라 그럴까 순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덩어리에 흰색으로 돼 있는 게 약간 실키한 두부, 이제 순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같은 게 신기한 게 이제 오징어로 만든 다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해산물 향이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약간 이것도 훈연한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다마메가 돼 있었고 그 옆에 약간 야채 길다란 거는 준사이라고 하는데 순채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나오는 거 있죠. 일식 드시다 보면은 많이 드셔봤을 겁니다. 저는 제가 저 식감을 별로 안 좋아서 옛날부터 저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 두부랑 에다마메랑 또 스타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굉장히 조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게 이제 오징어로 다시 만든 거랑 순두부랑 이게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막 큰 특징은 있지 않은데 약간 스모키한 향이 입안에서 계속 감들면서 이때 같이 주신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되게 달달하고 매콤하고 되게 여러 가지 풍미가 나오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메뉴는 이제 염소 젖으로 만든 요거트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염소 젖으로 만든 요거트고 그 가운데 몽글몽글한 게 이제 가지인데 가지를 구워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제 장미로 만든 하리사인데요. 이 하리사가 약간 그 튀니지에서 먹는 음식인데 이제 고추 페이스트로 만든 소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리사랑 둥근 가지 구운 거랑 같이 섞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약간 매콤한 향이 있으면서도 그 매콤한 향을 이 염소조 요거트가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살짝 구운 베리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들은 것만으로도 이 메뉴의 조합이 잘 어울릴까 그런 고민되는 맛이었지만 이것도 되게 상큼하고 또 끝에는 매콤함이 살짝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메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던 메뉴였어요.
이 여섯 번째 코스 메뉴는 이제 생선 메뉴로 나왔는데요. 요 생선은 시로 아마다이라고 해서 이제 백옥동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먹었던 저 초록 색깔 소스는 이 치미추리인데 그냥 치미추리가 아니라 이제 와사비로 만든 치미추리고 고수랑 와사비랑 파슬리를 섞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숙성 발효한 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막 매운맛도 나고 감칠맛도 나고 되게 특이한 맛이 나왔고, 저 노란 색깔 소스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를 구워서 만든 소스예요. 약간 물컹물컹한데 또 생선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 백옥동 같은 경우는 또 제주도에 워낙 옥돔이 많아서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많이 조리해서 메뉴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릴에 구우니까 확실히 맛있었고, 이 메뉴의 킥은 저 이제 계란으로 만든 노른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계란으로 소스를 만들긴 하는데 쟤는 약간 저것도 훈연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스모키 향도 나는데 그 옆에 있던 발효된 치미추리랑 먹으니까 이 예상치 못한 삼박자가 되게 잘 어울렸던 그런 디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가금류 메뉴입니다. 치킨인데요.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 게 치킨 부위를 그릴링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위트콘이라고 해서 작은 옥수수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약간 치킨 닭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콕시나라고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 약간 치킨 고로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닭 손 잡고 입으로 뜯어 먹으면 되는데 되게 부드러운 치킨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것도 맛있었고, 메인의 소스 같은 경우도 약간 꾸덕꾸덕한, 제가 봤을 때는 계란 같은 거를 넣은 것 같은데 저것도 약간 풍미가 되게 깊었어요. 저 소스가 남아가지고 제가 옆에 남아있는 콕시나 것도 좀 찍어 먹어봤는데 그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저 치킨과 전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메뉴입니다. 아마 이게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디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건 이제 교토의 야채들을 모아서 만든 소스예요. 여기 초록 색깔로 돼 있는 소스는 피스타치오 기반으로 만든 소스고,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찔러봤던 약간 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타말레라는 겁니다. 타말레는 약간 남미, 뭐 페루나 이제 멕시코 이런 데서 먹는 건데 고기나 야채들을 바나나 잎에 싸가지고 약간 찐 음식이에요. 저거는 바나나 잎은 아니고 그냥 소스로 마무리한 건데 저는 저거 타말레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식감이고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전체적인 이 메뉴의 컨셉과 좀 잘 어울리는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뉴는 어찌 보면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게 포인트라서 드시다 보면 약간 물릴 수도 있어요. 이게 야채들을 다 그릴링해서 올린 건데 저는 옆에 같이 페어링된 와인이랑 먹으니까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메뉴는 제가 좀 많이 남겼던 디시 중에 하나예요. 아홉 번째 메뉴는 잠발라야랑 가재가 메인인 요리입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케이크 형식이 이제 구운 잠발라야인데, 잠발라야 하면은 이제 밥이 들어간 약간 유럽식 볶음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는 오크라를 엄청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가지고 칩으로 만든 거예요. 뭐 오크라 자체가 약간 점액질 같은 게 나와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이긴 한데 심지어 저렇게 구웠는데도 저기 안에서 약간 그런 점액이 나오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스프 같은 경우는 가재로 만든 스프입니다. 가재를 갈아가지고 조금 뜨뜻하게 만든 스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우리 약간 누룽지에 밥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제 가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스프로 갈아서 만들면 감칠맛이 엄청 깊잖아요. 그거랑 그릴된 잠발라야랑 먹으니까 되게 풍미 좋은 맛이 느껴졌어요. 이것도 좀 맛있었던 메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 테이블에서 먹는 메뉴는 끝났어요. 이제 신기한 게 식사가 끝나면
들어올 때 왔던 작은 테이블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앉아서 오늘 식사하신 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여기서 이제 디저트 나머지 메뉴들을 먹는 건데 이 방식도 좀 신기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뭐 관광객분들이고 뭐 크루즈 타고 오신 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오랜만에 또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뒤에는 뭐 하나고 봤더니 이제 보니까 1부 끝나면 2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옮긴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 디저트 메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이제 파인애플이랑 사과로 만든 젤라또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먹으면은 입에서 탁 깨지듯이 먹는데 이게 솔향을 밑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약간 그 솔향이 계속 올라오고 그 위에는 이제 소렐로 만든 소스인데 그냥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나무 위에 걸쳐져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였어요. 이게 입으로 깨물면은 그 진짜 산에 가 있는 듯한 이 향이 엄청 깊게 그런 맛이 나왔어요. 두 번째 디저트는 이것도 엄청 맛있었는데 일단 이 디저트의 장점은 엄청 차갑습니다. 입에 넣으면 약간 이빨 깨질 것 같을 정도로 차가운데 지금 제가 부시고 있는 게 저기 이제 배로 만든 거예요. 배로 약간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엄청 단단한 느낌? 그리고 그 안에는 원래 이제 호두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호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드 소렐로 만든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이 소렐 자체가 허브로서의 가진 매력이 되게 큰 그 허브인데 쟤까지 이제 들어가서 배랑 먹으니까 배도 상큼하지만 소렐이 그 옆에 더해지면서 그 상큼함이 약간 배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상큼하고 이빨이 깨질 것 같지만 굉장히 맛있었다. 그런 디저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When was the Seattle experiment? 자, 이제 모든 메뉴의 마지막 메뉴가 나왔는데 요거는 피치 크림으로 만든 이제 복숭아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도넛이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한 입으로 먹는 건데 이것도 안에가 좀 딱딱하거든요. 이게 엄청 차가워요. 근데 이제 입에 들어가면 차가움이 한번 깨지면서 쫀득쫀득한데 우리 그 옛날에 겨울에 먹었던 찹쌀떡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 거예요. 요것도 되게 담백했고 제가 워낙 피치를 좋아해서 달달함도 깊었고 요것도 되게 맛있었던 오늘 메뉴를 마무리하면서 먹었던 메뉴로 마무리하기에는 가장 좋았던 메뉴 같아요. 식사 마치면은 이렇게 작은 선물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먹었던 젓가락이랑 여기서 만든 잼이랑 여기서 만든 빵 하나 주시는데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날 같이 식사하셨던 손님들이랑 인사하고 한두 명씩 이제 떠나면서 저는 이제 셰프님이랑 얘기하러 좀 갔었거든요. 사실 셰프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쫄긴 했는데 제가 조셉이 소개시켜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반갑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셰프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셰프님이 예전에 한국에 원래 오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돌아왔냐고 하니까 그 당시 한국에는 뭐 미슐랭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였고 심지어 그 압구정에다 매장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조금 운영하다가 다시 여기 일본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스트에 영동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뭐 같이 일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조금 신기했어요. 또 셰프님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고 하니까 나는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간 팜스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셰프님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교토의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의미도 있고 사실 이 당시에 제가 팜스테이블을 그 대정에서 하는 거를 기획하고 있어서 이때 기회 되면 제가 오시라고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어차피 교토에서 제주까지는 직항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시간 되면 한번 오시라고 이야기도 했고 생각보다 요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2,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셰프님이
뭐 한국 요즘의 상황은 뭐 어떤지도 여쭤보시고 또 제가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떤지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주가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 뭐 나름 제가 있는 제주도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 뭐 홍보도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니까 셰프님이 사실 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보기보다 엄청 무서웠는데 따로 이렇게 붙어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은 뭐 제주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시고 젠틀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 레스토랑에서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루즈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메뉴가 나올 때마다 셰프님이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와인도 코스마다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 지금 옆에 안 나와 있는데 저 소믈리에 분이 계속 이제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 음식과 잘 어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셰프님들도 동일하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 음식과 와인을 설명해 줬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방문하시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해서 밥 먹으러 가면은 약간 하나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먹는 음식과 그다음에 손님 그리고 셰프님들이 사실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융합처럼 느껴지거든요. 손님이랑 셰프님들 수랑 거진 비슷해요. 거진 1대1 커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도 1층만 있지만 2층에는 약간 창고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발효되어 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식재료 아니면은 기구를 보관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형식으로 레스토랑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미슐랭 원스타이기도 하고 가격이 어찌 보면은 좀 비싼 감이 있잖아요. 4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가야 하는 레스토랑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셰프의 일을 하고 있고 경험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았었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코스 12개 코스마다 디저트 포함해서 다 와인 페어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너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또 식사하는 바 테이블과 주방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셰프님들이 뭘 만드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니까 그런 요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질문하면은 답변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너무 무섭게만 생각 안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쫄긴 했는데 술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갖고 싶은 게 꿈이었고 손님과 셰프의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 동선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픈 키친이지만 바로바로 음식이 설명되고 그다음에 그걸 음식을 드시는 손님이 또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바로 주실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레스토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토에 오시면 이 레스토랑은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여기까지 가는 그 동네도 되게 조용하고 이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토에서 가본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 루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 만나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icy, and we puree that with pistachios, pumpkin seeds, and coriander as well. So you can go ahead and use a knife, fork, chopsticks, or even your hand to clean up all the puree.